어떤 서류를 요구하고 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학교 가면은 뭐 여기서 거주하는 사람하고 비거주자하고는 등록금이 뭐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인도적인 면에서 그 아이들이 이제 당당하게 학교를 가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 사회에 상당한 그 도움이 되는 그런 어린 그 2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참 고민거리고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드림 법안이라는 게 이제 결국 이제 상원에 이제 상정이 되겠는데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참 관심도 많고 그 정말로 하늘을 쳐다보며 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족학교 윤대중 사무장님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전망을 한번 우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민족학교라는 이 얘기처럼 참 우리 어려운 교민들의 사실 어떤 면에서는 길 안내를 하고 계시고 선구자 역할을 하고 계신데 늘 그 수고를 많이 하셔서 아닙니다.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우선 드림 법안이 무엇인지 그 내용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사회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미국의 많은 그 이민자들, 시민권자들, 영주권자들 또 서류가 시민권도 없고 영주권도 없는 분들이 많이 이제 사시지 않습니까? 소위 서류 미비자.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아이러니컬한 그런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원래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솔직히 서류 없이 배 타고 와가지고 이 미국이란 나라를 이제 건설한 거기 때문에 누가 먼저 왔냐, 좀 먼저 오고 나중에 오고의 차이지, 우린 모두 다 이민자들이고 그런 차원인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라가 형성되고 이제 국가가 형성되고 이제 법을 만들면서 이제 먼저 온 사람들이 먼저 이제 서류 없이 배 타고 온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배 타고 오는 사람들한테 이제 영주권자다, 시민권자다, 서류 미비자 그런 이제 그 분류를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사회적인 이렇게 존칭을 이렇게 만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는 그 나라의 시민권자, 영주권자 떠나서 모든 이민자들이 이 미국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고 또 세금을 내고 있고 그렇게 어떤 미국 사회의 어떤 경제적인 그런 발전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인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보고 판단해야지 꼭 시민권자다 아니다. 그런 비시민권자, 시민권자 이렇게 분류하는 건 좀 좋지 않게 좀 안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또 저희들이 또 좀 나름대로 인정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당장 미국에 있는 많은 그 서류 미비자분들이 소위 말하는 불법 체류자분들이 당장 미국을 이제 떠나시게 되면 미국 사회 자체가 경제 자체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세탁소도 안 들어가고 식당에 일하시는 많은 분들 또 건물에서 청소하시는 많은 그런 어렵게 일을 하시는 서류 미비자분들이 당장 이제 일을 안 하고 미국을 떠나시면 미국 사회 자체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 우리가 인정을 일단 먼저 하고, 그 많은 서류 미비자분들이 그분들이 비록 저도 그렇지만 남대로 초청이라는 이민 통해서 올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미국에 이제 오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미국에 이제 뭐 시민권을 갖고 계신 할머님이 계셨다든지 삼촌이 있었다든지 해가지고 이제 초청으로 온 건데,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좀 살기가 힘들어서 좀 더 나은 경제적인 기회라든지 나은 여건을 좀 더 저희가 개척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온 건데, 서류 미비자분들도 어떤 그러한 이유로 미국에 이제 오신 건데, 단지 그 합법 이민자들과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올바른 법적인 초청인을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서류가 없이 이제 미국으로 이제 오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 어떤 서류 미비자분들의 어떤 그런 사면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그런 개선 문제라든지 인권 문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이제 최근에 민족학교라든지 많은 이민자 단체들이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노력한 것 중에 하나는 미국에 살고 있는 서류 미비자분들의 자녀분들에게만은 최소한 나름대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더 나아가서 대학교 2년제를 마친다든지 4년제를 마친다든지 하는 그런 공부를 이제 끝내고 남들은 미국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 수 있는
그런 그 기회, 영주권 신청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도록 하는 그런 법안이 이제 그게 예. 있었습니다. 그런 소위 법안을 드림 법안이라고 네. 하는 법안인데 이 법안이 이제 처음 상정된 거는 2000년 7월달에 네. 그 오린 유타라고 하는 그런 그 공화당 의원과 네. 또 일리노이주에 있는 그 딕 덜빈이라고 하는 그 공화당 민주당 양당의 상원 연방 상원 의원들이 이 법안을 이제 발의해가지고 2000년 7월달에 이제 상정이 됐다가 네. 2002년 네. 7월에 상정됐다가 2003년도에 그게 이제 법안 유효 기간이 1년이거든요. 1년 안에 통과가 되고 이제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지 이제 법으로서 이제 발효가 되는 건데 네.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게 또 사라졌다가 작년 8월에 다시 이 법안이 재상정됐습니다. 아하,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 말부터 이 법안 이제 올해로 2년째죠. 그래서 작년 말에 상정되고 작년 11월달에 그 상원의 이제 법사위원회를 통과가 되고 아하. 그리고 처음에는 8명이 이제 그 공동 발의인으로 해서 상정했는데 현재까지 46명의 어허. 지금 지지자를 얻었어요. 거의 과반수 예, 육박. 과반수만 넘으면은 이 법안이 통과가 될 수 있는 거고 네. 또 상원 내에서 이 법안이 이제 쉽게 통과가 되면 그만큼 이제 그런 압도적인 지지를 얻는 거니까 대통령도 그 법안에 이제 서명을 해야 되는 또 압력을 느끼기 때문에 예. 거의 이제 일단 상원만 통과가 되면은 네. 이제 법으로서 이게 이제 그 실효가 되고 법적인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을 저희들이 이제 맡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이 드림 법안을 통과를 위해서 하여튼 2년 동안 계속 지금 많은 이민자 단체들이 이제 일을 하고 있고 이런 법안의 주요 내용들을 보면은 서른미자 학생들이 16세 16살 미만 전에 미국에 일단 입국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5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첫 번째는 이제 보통 이제 여기 영주권 소셜 번호가 없으면 이제 대학교에 학비를 낼 때 외국인 학비를 이제 유학생 학비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주립대학교의 학비가 1년에 한 1,300불 거주인들은 한 1,300불 정도 내면은 이런 외국인 서름이비자 학생들은 거의 한 4,000불, 5,000불, 네. 두세 배 이상 이제 학비를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서름이비자 학생들은 공부를 잘해도 이제 대학교에 가서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거, 더 공부하고 싶은 그런 기회를 받기가 힘든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거주인과 동일한 학비를 이제 낼 수 있게 해주는 게 하나고 또 6년 안에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를 마친다든지 아니면 4년제 대학을 마친다든지 아니면은 6년 동안에 한 900시간의 이런 그 커뮤니티 사회단체에서 커뮤니티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2년제 미국 군대 복무를 마치는 경우, 그러니까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충족되면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는 그런 법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이제 선거철이고 많은 그 부시 행정부에서도 그렇고 또 민주당, 공화당 할 거 없이 지금 그런 어떤 이민자들의 표를 의식해서 특히 라티노 그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해서 많은 그런 이민 개혁 정책안들을 이제 발표하고 있는데 저희 이민자 커뮤니티, 특히 저희 민족학교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올해 안에 어떤 그런 그 서름이비자 가정의 자녀분들에게 어떤 그런 교육의 기회 또 미국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주의 기회를 주도록 하는 이런 드림 법안은 현실적으로 좀 더 많은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어떤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이제 서명 운동을 받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서명 운동을 하면서 많이 이제 느끼는 것 중에 하나, 특히 많이 접하는 것 중에 하나, 또 안타까운 얘기 중에 하나는 저희가 제일 이제 같이 일하면서 저희 같이 일하시는 실무자분들이 제일 이제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많이 전화를 받아요. 이제 이 캘리포니아 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뭐 심지어는 이제 하와이에서도 전화가 오고 알래스카에서도 전화가 오고 그만큼 많은 서류 미비자분들이 저희 주변에서 어렵게 생활들을 하시는데 어떤 한 케이스 중에 하나는 그 부모님이 전화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그런 자녀들 한 3, 4살 된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에 이제 불법으로 서류미비자로 이제 미국에 이민 오셔서 생활하시고 근데 이제 자녀분들한테는 솔직히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한테는 우리가 영주권이 없다, 서류미비자다 그런 말씀하시기가 되게 어렵죠. 안타깝고 힘드시고 힘들죠. 되게 좀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고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분들한테 계속 자녀분들이 미국에 와서 서류미비자로 와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영주권을 신청 중에 있다. 우린 기다리고 있다.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자녀분들이 이런 자녀분들은 3, 4살 때 미국에 왔기 때문에 우리말도 못하고 거의 2세나 마찬가지거든요. 영어밖에 모르고. 그런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려다 보니까 본인들이 영주권이 없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왜 나는 영주권이 없어요. 아버지 나는 왜 소셜 번호가 없어요. 이거 대학교 학비 신청서 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얘기를 듣고 부모님이 가슴이 찢어지시는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도 좌절하게 되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도 영주권이 없고 네. 이 사회가 이 대학교가 내가 제대로 진학할 수 없는 그런 학교구나 이런 사회구나. 네. 그러면서 이제 방황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음. 어렵게 하는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부모님이 하도 안타까워서 이제 전화하셔서 제발 드림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 예. 그런 전화들이 오면 저희들이 가슴이 찡하고 막 네. 저희 그 동생들을 보는 것 같아 되게 가슴이 네. 안타깝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그 2000년 센서스에 하면은 이제 미주 재미동포의 인구수가 한 100만이 조금 넘거든요. 네. 그 중에 한 18만여 명이 이제 서류 미비자분들이세요. 아. 한인분들만 생각했을 때. 네. 그러니까 18%면은 적어도 5명 중에 1명의 한인분들 우리 주변의 친구분들, 친지분들 건너서는 최소한 한 분은 서류 미비자거든요. 이제 미국 전국에 지금 700만 명, 그 중에 이제 18만 명의 코리안 우리 재미동포 서류 미비자분들이 미국에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류 미비자분 이런 이슈는 꼭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좀 더 나은 기회, 경제적인 기회, 교육의 기회를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미국 사회 내에서도 진짜 나름대로 서류 미비자분들이 미국 사회에 기여한 부분들을 좀 인정하면서 어떤 좀 조건을 만들어서 최소한 그분들이 미국 사회 나름대로 주인으로서 또 미국 사회 올바르게 기여할 수 있도록 어떤 기회를 어떤 제공하고 인도적인 어떤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18만이라고 그러셨나요? 예, 예. 서류 미비자들이. 예, 예. 그건 이제 그건 뭐 누구도 정확한 그 숫자를 우리가 꼬집어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꾸 지금 들어가 있는 추세고 또 그 중에 상당한 부분들이 아예 그냥 외면하고 아주 이렇게 거의 막 안타깝지만 숨어 살다시피 하고 어디 차 타고 가다가 무슨 사고가 나서 이렇게 하면 뭐 가슴이 덜컹하고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하루 빨리 그런 것들이 해결되고 그러면 이제 결국 그런 그 자녀들이 그 다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이제 턴오버가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이제 이렇게 된 기회가 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자녀분들이 영주권을 받게 되면은 그 자녀분들에 의해서 또 부모님들도 그런 기회를 받을 수 있는 또 제2차적인 의미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제 자녀분들이 이제 커가지고 이제 남대로 영주권을 받고 직장을 다니고 남대로 또 하나의 이제 초청인으로서 부모님을 이제 할 수 있는 방법도 그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런 나름대로 좀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철이고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 얘기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이제 민주당 원내 총무 이제 탐 대셜도 적어도 미국에 5년 이상 살고 5년 이상 세금 보고를 한 그런 그 서류 미비자, 그러니까 학생들 말고 이제 그 어른분들, 성인들에게 남들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하는 법안도 상정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5월 초나 중순쯤에 이제 여기 매사추세츠 이제 상원의원이 이제 그 케네디 의원이 좀 더 광범위하고 좀 더 내용 있는 그런 그 사면 법안을 지금 상정을 할 것이라고 저희 이민자 단체들이 지금 정보들 좀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올해 선거철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많은 정치인들이 이민자 표를 의식해서 많은 이제 그런 이민 그런 개혁 정책들을 많이 이제 발표를 하고 상정을 할 건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 이민자들이 남들 우리가 원하는 게 이런 거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고 우리 정치인들에게 그걸 알리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올바로 우리 어떤 삶에 또 정책적으로서 그런 그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나는 뭐 영주권도 이제 이미 다 있고 아니면 또 시민권자니까 그거 뭐 난 관심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 혹시 있으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없으시겠죠. 하나 이게 다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가 가장 우리가 지금 우리 다시 이렇게 세워야 할 우리의 그 이슈가 뭐냐면 바로 우리라는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더불어 우리가 잘 돼야 또 내가 잘 되고 그 잘 되는 속에서 내가 있고 뭐 이런 그 개념으로 우리가 앞으로 그런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그 서류 미비자들의 자녀들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일이지 남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지금 과반수를 육박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도표를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못 보여드리겠는데 앞으로 과반수를 넘을 수 있다는 그런 그 객관적인 우리가 희망을 가져도 되겠군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이제 많이 좀 더 해야죠. 그럼 지금, 우리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 이민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뭐 시카고라든지 뉴욕이라든지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는 그 연방 상원 의원 2명들이 다 이제 법안들을 이제 지지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남부 가령 뭐 텍사스라든지 네. 뭐 조지아 주라든지 캐롤라이나 주라든지 그런 좀 남부 동부 지역의 약간 좀 보수적인 주의 그런 그 연방 상원의원들은 아직 입장들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하나의 저희들의 지금 그 준비고 좀 계획이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그런 그 주에 특히 이제 많은 이민자들을 우리가 어떻게든 좀 접촉을 해서 홍보하고 교육해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중심이 돼서 서명 운동도 하고 그 주의 상원 의원들에게 자기의 어떤 그 이런 드림 법안 지지를 좀 할 수 있도록 이제 호소하고 예. 좀 압력을 넣을 수 있도록 할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저희들이 이제 많은 이민자 단체 좀 그걸 가지고 좀 고민들을 좀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일단은 좀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드림 법안이 이런 많은 지지를 얻고 이런 상황 속에서 빨리 상원에서 이제 표결 날짜를 정해서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 날짜를 잡아야 되는데 네. 우리 그 캘리포니아 주의 연방 상원 의원이 이제 바바라 박스라든지 다이안 파인스타인 의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 드림 법안 비록 그 두 의원이 이 법안에 대해서 이제 지지를 하고 스폰서를 하고 있지만 빨리 그 두 사람이 좀 중심이 돼서 다른 의원들을 설득시켜서 이 드림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빨리 표결 날짜를 정해서 투표를 하고 또 많은 그 상원 의원들을 좀 라비를 좀 해라. 예. 그걸 좀 압력을 넣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뭉쳐야 된다는 얘기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뭉치지 않으면 우리가 뭐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고요. 미국에 지금 그 100만이 넘는 예, 우리가 이제 맞습니다. 앞으로 200만, 300만으로 늘어날 텐데 이것이 하나로 똘똘 뭉칠 수만 있다면 뭐 이상 논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거칠 게 없지 않겠습니까? 이 캘리포니아만 하더라도 당당히 이번에 주지사하고 대면해가지고 대표가 여러 가지 우리의 그 이해관계를 우리가 설명해주고 그것이 의회에 반영이 되도록 시정책에 반영이 되도록 얼마든지 압력을 넣을 수 있는 맞습니다. 예, 돈 1불씩 거두면 100만 불이니까 그걸 가지고 도네이션도 한다든지 예. 정치 자금을 우리가 뭐 여기는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목소리를 넓혀감으로써 우리 2세가 앞으로 2세, 3세 우리 자손 대대가 살아갈 이 미국에 우리의 입지를 굳혀나가는 그것이 우리가 우리 기성세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 사무장님이 일깨워 주시는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우신 일 좀 해서 이 법안이 빨리 금년 내에 통과가 되도록 우물의 양으로 저희도 그 애정을 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임하겠습니다만 우리 사무장님께서 앞장서셔서 좀 많이 그 성과를 거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 있었던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다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민족학교 윤대중 사무장님 모시고 드림 법안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글쎄요. 말 많은 우리 식구, 그게 될까요? 하루 종일 전화만 붙들고 사는 우리 누나. 친구들이랑 무슨 수다를 그렇게 떠는지. 그리고 우리 엄만 또 어떻고요? 매일매일. 그것도 한국에